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수학 강의 오셨습니다. 2부이고요. 저는 최은진입니다. 오늘 저랑 이제 객관식 문항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러분 이제 1부에서 했던 거는 그래도 할만해 라는 문제가 조금 더 많았다면 2부에서 하는 문항들은 아무래도 여러분이 조금은 고민도 많이 하고 실수도 좀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부분도 있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이번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를 막 꽈놨다 이런 느낌이 드는 문항은 객관식에선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를 생각만 하고 잘 따라가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약간의 계산도 좀 있고 마무리가 조금 어렵고 뭐 약간 등등의 문제로 마무리를 잘 끝까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무리를 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17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1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6번이 진짜 전형적으로 매번 나오는 유형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만한 문항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삼각함수 부분이 최근에 조금씩 점점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평가원에서도 알아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삼각함수가 좀 낯설고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출제하거나 문제를 낼 때는 삼각함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못해 이런 생각을 처음에 깔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내는데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정답률이 푹 꺼질 테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여러분이 이 삼각함수, 특히 삼각함수 도형의 활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지 벌써 3년째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도 점점 더 어렵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좀 잘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진짜 단순 계산이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잘 안 보여요. 미적분을 미리 예습한 친구들은, 이과 친구들은 혹시 미적분 선택한 나는 미리 봤는데 이거 덧셈 정리를 쪼개야 되나? 뭐 이런 고민까지 심지어 들 정도로 이 말을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이제 공통과목 공부한 친구들, 확통 친구들도 있고 기하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대환장 파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사실 이게 기본서에 충실해서 공부했을 만한 친구들은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이런 걸 치환을 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각이 너무 중구난방이에요. 이럴 땐 치환을 해요, 보통. 알고 계세요. 많이 써요. 기본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들, 기본 문제들도 다양하게 꽈놓고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계산 연습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요거랑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의 치환을 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느낌의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기본서에 충실한 공부를 계산, 엉덩이 붙이고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몰랐더라도 이제 떠올리셔야 됩니다. 알파로 치환하세요. 그리고 나면 이들을 알파를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타 자리에 3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넣는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잖아요. 그럼 진짜 놀랍게도 얘네들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느낌이 좋은 그 각으로 가버려요. 3분의 3파이니까 파이 플러스 알파가 돼버리고요. 그쵸? 여기는요. 여기다 3분의 파이를 넣고 더하기 6분의 파이를 넣고 더하기 알파를 넣으면 요것도 6분의 2파이니까 6분의 3파이 뭐예요? 2분의 파이죠. 8 곱하기 사인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여러분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각으로 가버린다고요. 그리고 나면 사인은 2분의 홀수파이면 함수를 바꾸기로 했고요. 코사인의 알파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맞죠? 그 대신에 2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면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플러스, 부호는 그대로 나오면 되겠네요. 이쪽은 파이 플러스 알파 사인 알파로 나오긴 하는데 4분면을 따지죠. 그래서 부호를 따지지만 제곱이 있으니 든든해요. 걱정 안 하고 그냥 빼셔도 돼요. 어차피 제곱을 하면 부호는 플러스니까. 따라서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요 방정식을 풀어서 요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코사인 알파를.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원하는 건 사인과 코사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스럽게도 각을 통일시켜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을 코사인 제곱의 알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고쳐주시고 이제 여기서 똑같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삼각 함수를 이용한 방정식 2차 방정식 풀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코사인 C로 그냥 쓸게요. 오른쪽으로 넘기면 3 코사인 제곱 더하기 8 코사인 또 넘기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이렇게 가주시면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근데 코사인은 어쨌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3분의 1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도 역시 3분의 1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은 이거 좀 어렵네? 처음에 시작하다 뭐야 계산인 줄 알았더니 좀 잘 안 되네?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로 좀 깔끔하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긴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제가 봤을 때 요것들을 뭐 좀 사인 코사인을 더해서 뒤에 있는 각을 더해서 90도면 값이 같다라든지 뭐 이런 잡다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에 대한 지식들을 활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요. 뭔가 체계적인 풀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인 코사인의 관계를 이용해서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실수할 여지도 있고 또 다른 문제에 전이를 하려면 치환을 하는 방법을 알아주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1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 기출에 있는 유형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 미적분, 그러니까 수투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기출들은 원체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 아마 예전에 쌓이고 쌓였던 수년간 뭐 거의 10년 이상의 기출 문제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이 반드시 있어요. 이 문제도 흔한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고 흔하게 봤을 것 같은 유형은 아니에요. 기출에 있다는 거지.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얘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거든요. 그죠? 얘가 극한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그러면 2를 넣어보는 것부터 보통 시작을 하죠. 먼저 생각을 하는 게 2를 보통 넣어봐요. 그러면 2Fe 빼기 1분의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Ge 빼기 1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럼 여기도 2를 한번 넣어봐요. G2는 2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 더하기 2의 Fe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Fe예요. G2가. 맞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약분을 해서 1이 돼버려요. 마이너스 2라고 극한값을 얘기해줬는데 이게 1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다시 돌려. 필름을 돌려. 처음으로 다시 가봐. 처음에 여기다 2를 내가 왜 대입했지? 언제 대입하지? 생각해보면 언제 대입하냐면 뭐분의 뭐꼴 어쨌든 극한값을 구할 때 기본은 대입이에요. 근데 대입이 안 먹히는 경우는 부정형이에요. 맞아요.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 부정형으로는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부정형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분명히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상황이 됐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대입을 하고 풀려고 봤더니 얘가 1이 나오니까 얘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필름을 돌려보니 처음에 내가 대입하려고 생각했던 건 분명히 부정형이 아니라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려는 시도를 했었을 건데 그렇다면 부정형이구나. 그래서 이제 밑에가 0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따라서 이 Fe2가 0이에요. 이 Fe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즉 F2는요 2분의 1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G2도 1이죠. 요까지 이제 디폴트로 가지고 이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또 진행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제 로피탈 정리나 뭐 이런 것들을 쓰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 1이 G2잖아. 그럼 이거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밑에 x-2만 등장해주면 이거 미분계수 정의로 가네 뭔가로? 맞아요? 예, 이거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기 전에 요 밑에도 한번 조작을 시도해 볼게요.
그러면 이 1이라는 것도 F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EFE가 되겠죠. 맞아요. EFE에 여기 2배 하면 되니까. 따라서 2배에 EFE니까 FE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분모 문제를 똑같이 X-2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나눠주면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서 G'의 2가 되는 거고요. 이쪽도 리미트의 영향을 받아서 F'의 2가 되는데 2배가 되겠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럼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렇게 되죠. 요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됐나요? 그러면 요 값을 모르니 지금 구하는 게 요건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주었던 식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F' 값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그렇죠.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평가 요소 중에는 미분계수의 정의도 들어있지만 조금 더 상위로 가 있을 것 같은 평가 요소는 사실은 고배 미분법이에요. 요거 미분을 하셔야 돼요.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의 미분이면 이렇게 미분하시고 뒤에는 그냥 가시고요. 앞에는 그냥 주시고 뒤에는 미분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G'의 2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시면요. EFE 대입을 해주시면요. EF'의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실 F2는 알고는 있어요. 얘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됐나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G'의 2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F'2랑 G'의 2의 관계식이 여기 박스 친식도 있고 요식도 있고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죠. 따라서 F'의 2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저 식을.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에 G'의 2야. 이걸 여기다 쏙 넣어주시면 G'의 2고 여기는 이렇게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G'의 2잖아요. 그래서 넘겨주면은 2분의 3의 G'의 2가 되고요. 그게 1인 거예요. 그러니까 G'의 2는 3분의 2다. 요렇게 정리가 가능한 거죠.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 2번을 고르시면 되고요. 사실상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끝났지만 그러면 사실 제가 잠깐 지나가듯 언급했지만 교육과정 상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요.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와 로피탈의 정리라는 건 절대 떼놓을 수는 없어요. 이건 거의 뭐 스킬처럼 너무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서 손날 건 없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챙겨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로피탈의 정리의 요지는 뭐냐면요. 0분의 0꼴에서 물론 대학과정까지 배우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도 성립한다고 이제 나중에 다 가지만 일단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0분의 0꼴에서 쓰는 로피탈 정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0분의 0꼴이라는 거 우리가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네의 극한값을 구한 거는 요걸 분자 각각 미분해. G'의 X고 얘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얘도 미분해. 2의 F'의 X겠지? 각각을 미분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리미트를 씌워. 그렇게 한 값이랑도 일치해. 이게 로피탈의 정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0분의 0꼴에서. 그래서 결국 여기다 2를 넣어주면 결국 G'의 2와 F'의 2 이렇게 계산한 게 마이너스 2라고 해서 결국 아까 우리가 조작을 통해서 얻었던 그 식 있죠. 여기 박스 쳐서 제가 표현했던 거. 그 식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식과 제가 여기서 이제 고배 미분을 통해서 얻었던 식을 연립해서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작의 아이디어 당연히 아셔야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고 평가원에서는 로피탈 정리만 써서 쉽게 풀리는 문제를 의도하고 내지는 절대 않아요. 문제를 풀다가 이건 로피탈로 훨씬 빨리 풀리네 이러면 그 문제는 아마 거를 겁니다.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만으로 연습을 그러니까 로피탈 정리를 너무 비중 있게 연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이제 학평이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는 로피탈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 조금 더 빨리 풀리거나 혹은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비슷한 속도더라도. 그러면 로피탈로 좀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뭐 평가원 문제라고 하더라도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할 때도 충분히 로피탈을 이용해서 내가 한 계산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방법도 충분히 많이 쓰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는 가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논리적 추론이네요. 박스를 채워가는 건데요. 이 문제가 되게 문제는 위험이 있어 보이지만 문제를 막상 풀어보면 별건 아니에요. 문제 그냥 따라가다 보면 너무 눈에 잘 보이게 잘 읽히게 그 박스 안의 내용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줬어요. 생략한 것도 잘 없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간만 있었다면 안 틀릴 것 같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fx를 이렇게 좀 복잡하게 준 것 같지만 실제로 나는 요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 있고요. 요걸 계산해내는 게 목적이 있어서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뭔가 해를 찾는 그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푸는 거는 전형적인 로그 방정식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계산하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요지인 거죠. 그러면 fx니까 요 fx의 x자리에 fx를 넣었으니 나는 이렇게 쓰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썼어요. 그리고 나서는 8을 곱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여기서 문제에서 그걸 하라고 했으니까 8을 곱한다는 건 2의 세제곱을 곱한다는 뜻이고요. 밑을 2로 같이 가져가니까 여기에다가 2의 세제곱을 곱한 거라 지수끼리는 덧셈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안에는 얘가 그대로 왔으니 가에 들어갈 건 3이 되겠죠. 요렇게 따라만 가다 보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굉장히 담백하게 요 제시문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쭉쭉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fx는 2의 요거에서 로그 2의 fx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의 로그 2의 x 분의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로그 2의 2는 이제 없어지니까 얘가 결국 로그 2의 x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로그 2의 x네. 이렇게 이제 바로 또 직관적으로 거의 그러니까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줬기 때문에 따라만 가면 바로바로 톡톡톡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8 곱하기 요게 이제 요 정리한 거고 요 fx제곱이 요거예요. 원래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함수를 잠깐 앞으로 가서 여기 있네요. 요 함수를 보시면 x제곱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x자리에. 그러니까 그 앞으로 2가 튀어나와서 요거란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지금 비교하는 방정식을 푸는 게 이제 그 다음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순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수끼리 비교한 거죠. 그래서 비교를 했어요. 그럼 결국 가나를 더한 거 우리 구해놓은 거 그게 요거랑 같다는 걸 방정식을 풀어서 한 게 바로 그때 x값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손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 방정식을 풀어라. 그럼 다시 한번 써볼게요. 3 더하기 로그 2의 x에 2 로그 2의 x가 1이야. 이렇게. 요 방정식을 풀어서 그리고 나서 모든 애의 곱을 구한 게 다다. 여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부분은 요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요걸 이제 전개를 좀 해볼게요. 요거 로그 x 일단 살려놓은 상태에서 먼저 제곱하시고 요거 곱하시면 6의 로그 2의 x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모을게요. 지금 요 상황인가요?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이렇게 구한 방정식의 모든 의 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로그 2의 x를 치환했다 치면 2t 제곱에 더하기 6t 빼기 1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t는 로그 2의 x인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t 방정식의 판별식을 잠깐 써보시면요. b-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 로그 2의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다면 그 안에 진수로 들어간 x도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죠. 우리는 그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두 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들의 곱이 필요해서 알파, 베타 곱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형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로그 방정식인데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여기에 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진수끼리의 곱이라는 건 결국은 로그 자체는 합을 구해야 되겠죠. 이때의 곱이지만 얘가 진수로 얹어져 있는 상태이니까 요 t 방정식에서는 합을 구해야
여기에 곱으로 연결되겠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요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서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로그 2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인 거니까 우리는 사실 요 안에 게 궁금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T방정식에서는 합을 구한 거예요. 맞아요. 진수였으니까. 따라서 알파, 베타는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애의 곱다는 8분의 1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빈칸을 채워볼게요. 물음에 답해볼게요. 가와 다에 알맞은 수는 PQ예요. 그럼 PQ를 먼저 곱하실 거예요. 그리고 G4래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으란 얘기죠.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죠. 따라서 4분의 3이다. 해서 정답은 4분의 3. 이렇게 정리해서 5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 함수를 지수를 얹어주고 되게 복잡하게 준 것 같지만 실상은 로그 방정식을 풀기를 원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간의 압박이나 여러 가지 고민으로 조금 제대로 안 읽었다면 못 풀었겠지만 논리적 수론으로는 아주 직관적으로 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9번 가볼게요. 자, 19번은 약간 원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요. 원의 방정식 1학년 때 나왔던 거 있죠. 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렇게 흔하게 주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집합 표현을 꼭 해야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통. 왜냐면 집합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 출제자의 입장에서 언제 집합 표현을 하냐면요. 집합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좀 지저분하게 보이지 않고 제일 깔끔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집합 표현을 해요. 안 그러면 말을 주저리 해야 되고 그림을 주면서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이제 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집합 표현을 한다는 거는 좀 제일 깔끔한 표현을 하고 싶어서 좀 지저분하고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갈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준 표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림도 줬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반원을 준 거고요. 중심을 원점에 두고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보셨겠지만 루트 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두 직선은요. y는 절대값 2의 절대값 x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요 직선은 2의 x가 될 거고요. 기울기가 음수인 요 직선은 마이너스 2x 요렇게 y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형상의 이런 직선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는요, 원했던 게 요 지금 그려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되는 반원과 요 직선과 요거에 대하여 집합 A 합집합 B가 나타내는 도형을 S라고 하자 했으니까 결국은 제가 지금 진하고 훑고 갈게요. 요 하얀색으로 제가 지금 훑고 가는 부분 그리고 이 절대값 그래프 요 제가 훑고 간 부분 위에 있는 점들 있죠? 그 점들이 여기서 원하는 A 합집합 B이기 때문에 그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이제 S. 그 점들이 나타낸 도형을 S. 지금 제가 여기 그림만 남아있죠? 얘가 S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직선 Y는 M의 X 더하기 5. 이걸 보는 순간 고정적으로 지나는 점을 떠올리셔야 이 문제는 쉽게 풀리죠. 네, 이런 직선을 주는데 기울기를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는 어디로 나든 계속 m의 값에 따라 변화가 있는데요. 고정적으로 m의 값에 상관없이 지나는 점이 보이죠? 마이너스 5,0 좋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오는 모의고사에선 거의 매번 나오는 거의 흔하게 나오는 문제마다 마이너스 5,0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걸 꼭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점을 고정적으로 찍어놓고 거기서부터 기울기를 움직여가면서 도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관찰해. 뭐라고? 관찰해. 그 얘기예요. 관찰해. 그래서 관찰하다 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FM인데 기울기에 따라서 세 군데에서 불연속이 나와. 그 세 군데가 누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공간이 많이 없으니 마이너스 5를 그냥 임의로 요 정도라고만 하고 제가 이제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요 점을 고정적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는 거죠. 당연히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버리면 내가 원했던 요 S라는 도형이랑 만나는 점의 개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는 당연히 이제 양수일 대로 올라가면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기울기가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이제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세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관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0개예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m이 0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제 네 군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죠? 네 군데에서 만나는데 어느 순간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지 요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어느 순간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냐? 쭉쭉쭉 올라갈 때마다 다 계속 4개예요. 그러다가 0인 순간에는 처음에 3개네요. 그쵸? 근데 기울기가 0인 경우가 지금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배제 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뺄게요. 예, 헷갈리니까 굳이 넣을 필요 없고 0도 넣을 필요 없겠죠. 좋습니다. 다시 단순화시켜서 양의 실수 m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네 군데서 만나는 거 픽스 되었고요. 요 순간 고민해 보셔야죠. 왜냐? 여기를 지나는 순간에는 두 개가 만났던 점이 하나로 귀결되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군데가 되겠죠. 따라서 요 1번 점을 지날 때 1번 점을 지나는 순간 있죠. m이 1번 점을 지나는 그 순간 그때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야. 그런데 요 1번 점을 지나는 그 순간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는 계속 이제 전부 4개였겠지. 이런 관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번 점은 누군지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 보셔야죠. 직접 연립을 좀 이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움직임이 있어요? 더 올려요. 다시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요 점 지나 3개밖에 안 돼요? 아니죠. 여기 계속 올라가니까 다시 4개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 나면 다시 4개가 되다가 여기서 잠깐 3개가 됐다가 다시 4개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m이 이제 1번 지점을 지난 이후로는 그러다 어디서 멈춰야 돼요? 맞아요. 요 점을 지날 때 일단 멈춰야 되죠. 그리고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기를 지날 때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접할 때도 좀 고민스러운데. 그럼 굉장히 보는 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을 2번 지점이라고 하시고요. 2번 지점이 될 때까지 일단 관찰을 해보시고 접하는 경우도 한번 관찰해 보셔야 돼요. 그때는 언젠지.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세밀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접하는 경우와 2번 부분을 지나는 경우 두 가지를 직접 연립을 통해서 한번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될 건 옆으로 갈게요. y는 2x랑 먼저 1번 지점을 구하기 위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랑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1번 지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를 대입하시면요. y 자리에다가 5x제곱이 5가 되니까 이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맞죠? 그런데 그림상으로도 x값은 1이에요. 1사분면상의 점이니까. 따라서 1, 그때 y좌표가 2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기울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기울기는 y는 m에 x 더하기 5였죠. 그때 직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1,1을 넣어주시면요. m은 3분의 1이 됐죠. 기울기 구해주셔야 돼요. 기울기에 따른 움직임이니까. 따라서 일로 오세요. 1번은 일단 3분의 1이다. 여기. 됐나요? 네. 그럼 이제 2번과 접할 때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2번은 이제 마이너스 2x죠.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이것도 이제 여기 넣어가지고 연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죠? 5x제곱 똑같이 제곱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도 x는 뿔마 1이 나오는데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아니면 사실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y축이 대칭이니까 얘가 1,2였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바로 가도 되죠. 사실 연립 안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U가 마이너스 1,2니까 4, M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마지막. 직선과 원이 접할 때 요 직선과 요 원이 접할 때를 비교해 보셔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만약에 접점이었잖아요. 어떤 점이? 중심에서 그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이거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잠깐 볼래? 얘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맞아요? 일로 와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점에서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요 직선 기울기 뭐예요? 마이너스 2잖아요. 두 개 곱해봐. 마이너스 1이지. 여기 점이 결국 접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그은 접선이 이 점을 여기를 접점으로 하면서 지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내셔야 이 문제는 정확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냥 접선인 경우를 생각을 안 하고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오겠죠. 일치하니까 당연히. 근데 그랬다면 좀 부족했던 거고요. 접선인 경우도 당연히 고민을 해보셨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함정을 파진 않았죠. 일치하게 준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접선인 경우와도 일치합니다. 그럼 그때 M의 값은 뭐였어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2분의 1이었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접선이자 이 점을 지날 때가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다시 비교. 요렇게 그 전에까지는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다가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가면서 원과 요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하나 만났었겠지? 그러니까 두 개야. 그래서 M이 2분의 1인 경우는 그때 만난 점이 두 개가 갑자기 확 낮아져. 그치? 됐어요. 다시. 조금 올려. 조금 올렸더니 여기서 하나 만나고 원하고 만날 수가 없네. 그러니까 끝에서 만나니까 역시 두 개야. 아, 그래? 그럼 2분의 1이라고만 하지 말고 M이 2분의 1을 포함해서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두 개라고 하면 되지 않아? 여기서 끝내시면 이제 여러분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불연속점이 3개라 그랬는데 3분의 1하고 2분의 1밖에 여러분 지금 못 찾으신 거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어딜까요? 가만. 지금 만나는 게 여기랑 여기인데 이제 원은 벗어났어. 그럼 원하고는 안 만나. 좋아. 그러면 그래. 얘는 계속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얘를 세우든 간에 얘랑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이 기울기와 얘가 평행하게 되면 얘랑 얘는 평행이니까 절대 만날 수 없겠네? 그 경우에는 갑자기 만나는 점이 한 개가 될 수 있겠구나. 이해됐죠? 즉 기울기가 2일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까진 가다가 기울기가 2가 되는 순간 만나는 점은 한 개로 줄어요. 그럼 2보다 더 커지면요? 계속 한 개죠. 맞아요. 그래서 2를 포함해서 요 경우에는 계속 한 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그래프로 그려보셔도 되고, 뭐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문제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뭐 0부터 3분의 1까지는 4고요. 안 들어가고. 3분의 1일 때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일 때까지는 다시 4가 되고요. 2분의 1일 때를 포함해서 2까지는 다시 2개가 되고요. 여기를 포함해서 여기가 2개고요. 그 다음에 2일 때까지. 2일 때는 이제 포함해서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그래프. 불연속점은 여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불연속점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니? 더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6분의 5에다가 2를 더하니까 6분의 12, 6분의 17. 정답은 6분의 17이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이 17, 1번이 되겠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관찰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관찰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접하는 순간까지 고민을 했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제는 좋았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조금 연속을 따지는 문제긴 했지만 고1 때의 아이디어가 훨씬 많이 들어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학년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속이라는 개념만 살짝 얹어놨을 뿐이지 거의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을 대부분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평가원에서 내고 있는 추세를 보더라도 1학년 때 배웠던 수학 내용이나 중학 도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스스럼 없이 막 활용하고 있어요. 중고난도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최고난도 조금 낮추지만 중고난도 문제를 골고루 높여주는 과정에서 1학년 때 배웠던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이런 것들을 막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1학년 수학에 대한 메이크업, 보충학습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꼭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공통과목에서 원체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1학년 수학은 간접적인 범위잖아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좀 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가볼게요. 20번이 기니디 문제, 그러니까 합답형 문제인데 그런 거 치고는 또 할만해요. 근데 또 할만하다고 하면 틀린 사람들이 좀 속상하죠.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진짜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은 되게 많이 감춰주지 않았어요. 니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니은 여러분 이미 문제를 봤으니까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말씀드리면 이거 코사인 법칙 쓰는 거거든요. 아이디어가 얘를 x로 보자면요. x제곱 y제곱이고요. 얘는 xy예요. 지금 x제곱 y제곱 3의 제곱이라고요. 이 나눠버리고 2xy.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 지금 코사인 법칙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 알고 보면 그러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렇게 유도하는 거를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알고 나서 보면은 문제가 되게 괜찮네, 어렵지 않네 이렇게 보이는데 시험장에선 좀 당황했을 수 있죠. 자, 문제는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쉽다고 처음에 표현을 했던 이유는요. 루트 3이죠. 여기도 루트 3이죠. 이게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뭔가 딱 맞춰지거든요. 반지름이 루트 3이고 BD가 루트 3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루트 3인 거죠. 근데 반지름이 루트 3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찍어봐요. 5라고 할까요? 그러면 연결하잖아요. 여기 루트 3이에요. 그럼 졸지에 무슨 삼각형을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정삼각형이죠. 60도예요. 그죠? 얘는 문제에서 주어줬고 얘는 반지름이라 줬고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60도죠. 그럼 뭐예요?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이거의 반이 되니까 얘가 30도가 돼버려요.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를 해준 이 각이 특수각으로 픽스가 돼버리는 순간 이 문제가 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요것만 알아냈다면 사실상 여러분이 생각보다 쉽게 접근했을 수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거 알아내지 못했으면 뭐 좀 더 어렵게 갔을 수 있어요. 특수각인 거를 처음부터 알아내지 않았더라도 기억은 사실은 해결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30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분의 1이 맞죠. D, B, E가 어디냐면요. D, B, E 요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호에 대한 원주각도 역시 30도인데 그 호에 대한 원주각이 같으니까 30도라서 기억은 2분의 1이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제 AB랑 AC를 포함하는 그리고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오고 사인 코사인이 등장했다. 그러면 느낌상으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B와 AC를 끼고 있는 삼각형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됐죠? 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삼각형을 찾는 거예요. 그럼 AB랑 AC가 어디냐면요. 요거랑 요거란 말이죠. 요거랑 요걸 끼고 있어. 그럼 AB를 X, AC를 Y 이렇게 일단 설정을 해요. 세팅을. 그리고 나면 사실상 저는 BC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BC, 즉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요. 루트 3이라고. 그러면 BC라는 길이에 해당되는 마주보는 각이 60도인 걸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사인 60도분의 BC가 2루트 3이 되잖아요. 이게 뭐야? 사인 법칙.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이라서 요걸 여기다 넘겨줘 버리면 BC가 3이라는 게 바로 나와버려요. BC가 3이 되잖아요. 여기가 3이 되는 순간 이 삼각형에서 x, y, 3, 60도를 알고 있으니까 아까처럼 코사인 법칙을 쓰는 거예요. 코사인 법칙은 보통 언제 쓰냐면 모르는 걸 포함해서 변 3개 각 하나가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각 하나의 변 3개니까 충분히 가능한 세팅이에요. 따라서 이게 이제 니은이에요. 여기서부터. 코사인 60도는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마이너스 마주보는 변 3의 제곱을 하시고 2배 xy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거든요.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 약분하고 나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또 xy 살짝 넘겨주고 xy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9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거 넘겨주면 9 더하기 xy가 되고요. 그게 니은이죠. 보실래요? 제가 너무 많은 이 그림을 그려놔서 그런데 요거 살짝 지울까요? 똑같은 보기인 거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아요. 디귿으로 갈게요. 자, 디귿은요, 이제 ABC의 넓이와 BDE의 넓이가 4배가 된다는 거고 BE의 값을 구하래요. 자, 다시 보세요. ABC, 요 전체. BDE, 요거네요, 요거.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의 넓이가 4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4배 차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누구? BE, 요거의 길이가 누구냐고 물어본 건데 그게 몇 개 나오나 보죠. 그게 될 수 있는 모든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필요한 거네요.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디귿은 왜 어려웠을 수 있냐면요. 여기서 도형에 관한 지식을 하나 활용을 하셔야 빨리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다 지울게요.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문제를 풀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 처리를 하는 걸 제일 많이 쓰긴 하거든요. 저는 여기를 A 처리를 하려고요. 그러면 EC의 길이는 3-A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체가 3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삼각형 BED의 넓이 있죠. 요 작은 거.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이 가능해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과 사이각의 사인. 그쵸.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래서 A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30. 따라서 4분의 루트 3의 A거든요. 그런데 큰 삼각형 ABC가 요 넓이의 4배라는 거죠. 그러면 큰 삼각형을 A를 이용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일단 그게 필요한 거죠. 다시 뭐라고? 큰 삼각형의 넓이를 A라는 길이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맞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여기 60도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니은에서 얘기했던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y의 더하기 9였나? 더하기 9. 사실 요거를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이제 사이각이 어쨌든 60도가 나오니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사인 60. 이렇게 가주시면 사실은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쵸? 요걸 활용해서. 근데 미지수가 xy인데 우리는 a를 이용해서 표현해줘야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죠? 이 과정이 어려워요. 이 과정에서 뭐가 없을까? A랑 얘네를 연관시키는 게 없을까? 그림을 자꾸 다시 볼까? 뚫어져라 볼까? 여기 표시해준 게 뭐였지? 각이 같은데? 각의 이등분선에서 성립하는 성질인데요. 요거 대 요거는 밑변 여기 대 여기의 B랑 같다. 맞아요. 요거는 이제 연장선 그어서 평행선 그으면 닮음 이용하면 바로 나오는 증명인데요. 중학도형이죠. 따라서 AB, X 대 Y, AC의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보여요? 왜냐면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A 대 3-A다. 요렇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x, y를 요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아직도 좀 힘든데요? 네, 맞아요. 힘들긴 힘든데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x를 비례식이니까 ak, y를 3-ak 요렇게만 두더라도 k가 아니라 a, x, y가 다 난무하는 거는 없어지죠. a랑 k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a제곱 k제곱 3-a의 제곱에 k제곱 해서 이걸 k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a의 3-a의 k제곱 더하기 9. 요 수식이 이제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이걸 간단히 하고 싶어요. 그럼 이것도 한 번 더 쓸까요? xy는 여기가 ak, 여기는 3-ak. 맞아요? 요거는 2분의 루트 3. 맞아요? 예. 그러면 4분의 루트 3에 a의 3-a의 k의 제곱에 요게 내가 정리해 놓은 a를 이용한 식이에요. 그런데 요거의 몇 배? 4배가 얘랑 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k만 어떻게 좀 잘 처리가 되면 되겠네요. 요 식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한쪽으로 모을게요. 마이너스 6a, 9a제곱 하니까 여기 잠깐 이쪽으로 올게. 2a제곱에 6a의 9가 되고 마이너스 a제곱 넘길게. 플러스 3a 넘길게. 그렇게 한 게 이제 9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 3a제곱 마이너스 9a 더하기 9의 k제곱이 9네. 맞아요? 그러면 3으로 다 나눠주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의 k제곱이 3이네. 맞지? 좀 복잡은 하지만 k제곱을 요걸로 나눠버리면 어차피 여긴 아닐 테니까 나눠버리면 여기다가 k제곱을 없앨 수가 있고 a에 관한 순수한 식만 남겠네. 복잡은 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따라서 k제곱을 a 어쩌고 분의 3으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4배를 하면 루트 3의 a거든요. 이 얘기죠. 됐나요? a가 0은 아니니까 과감하게 없애시고요. 요거 넘길까요? 4도 넘길게요. 3은 얘랑만 곱하시면 되겠죠?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정리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요거 이제 체크해 볼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네요. 실근이에요. 실근 2개, 서로 다른 실근 2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a 값들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마이너스 9, 4분의 9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 정답은 4분의 9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아요. 디귿까지 맞다면 전부 다 맞으니 이 문제는 기니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능에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문제에서 정답이 하나였어요. 기억이었던 것 같은데 한 개였어요. 한 개. 흔치 않죠. 최근에 평가원에서 이 합답형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14번 문항으로 계속해서 수투로 출제하고 있는데요. 수원은 아니고요. 근데 최근 출제 트렌드를 보면 꼭 기역, 니은, 디귿이 답이다라고 한 50% 이상은 찍으면 맞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입견이 이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한 번 또 나오긴 하겠죠. 그렇지만 올 수능도 그랬고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 뭐 모의평가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고요. 올해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요 기니디 문제에 대해서 좀 까다롭게 출제하고 있다. 또 신유형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거를 뭐 문항 자체는 수투에서 내고 있고 합답형 유형이고 요런 거는 신유형이 아니지만 내용 자체, 함수 자체, 소재 자체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항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근데 요 문제는 수원이고요. 실제 여러분이 수능에서 만나보거나 3학년 때 대부분 만나보게 되는 문제는 수투에서 출제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제가 아까도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개념 강의에서 제가 고난도 문항들만 다뤄드리고 있는 것도 14번 문항만 계속해서 다뤄둔 그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21번이고요. 수열이에요.
이렇게 수원이 고난도로 많이 출제되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도 이제 이 문항 같은 경우 이번 시험 범위 자체가 수원은 올 범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더 수원에서 고난도가 많이 출제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이 있고요. 요 절대값이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러면은 두 개가 아예 같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든지 이런 상황이겠군요. 근데 이제 n 플러스 1, n 플러스 2까지 더한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460이고 가장 작은 값이 450이 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추론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네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제가 10, 7, 4,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지금 공차가 3인,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을 제가 예를 들어봤어요. 그냥 얘예요, 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있는 항이 AM이라고 한다면 두 개 다음 항의 절대값의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양수가 나오면 두 개 이후로 있는 항의 2배가 얘가 될 수 있다. 잘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점점 작아지니까 이 다다음 항이 얘보다 작을 수 있죠. 그래서 AM 뿔 1, AM 플러스 2가 모두 양수다.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합이 지금 460 어쩌고 이랬다는 거는 어쨌든 처음엔 양수로 시작했을 거고 공차가 음수니까 계속 그걸 감해가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항이. 그쵸? 계속 작아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는 항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어느 순간이냐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가능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만약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부 음수인 항이 돼버렸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면 제가 요 항을 잡아버리면 이 두 개 이후의 항이 점점 절대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2배를 해서 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값은 다 부호 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셋 다 음수는 될 수 없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가든지 적절히 섞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와 양수를 섞어갈 수 있게 최소한 AM은 양수를 가져가고 AM 플러스 1이랑 AM 플러스 2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얘는 음수겠죠. 맨 끝에 항은. 가운데 항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황일 거다. 요 정도 결론만 얻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세팅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상황이라면 AM의 절대값이 2의 AM 플러스 2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전부 양수니까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됐나요? 둘 다 양수면 둘 다 0보다 크니까 절대값을 타고 나올 때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하나는 양수, 이제 하나는 음수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양수 요거를 또 풀어주게 되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AM은 그죠? 마이너스 2배 AM 플러스 2 이제 요렇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정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걸 정리해주면 AM이 완전 헷갈렸네. AM 플러스 2 안에 작은 건데 그죠? 2배 AM 플러스 2가 AM이다 지금 이 얘기죠. 그러면 AM과 AM 플러스 2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두 항 건너서 갔죠. 그럼 요 항은요. AM에다가 ED를 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주면 AM은 4D니까 마이너스 4D 요렇게 정리가 되죠. D는 참고로 공차예요. 그러면 AM 플러스 1은 그 다음 항이니까 공차 하나 더한 거고 그 다음 항은 또 공차 하나 더 더하니까 요렇게 정리가 되겠구나. 이해됐죠? 그리고 좀 이따 봐야 되겠다. 여기다 쓸게 얘들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속 진행해 보시면요. 요런 경우에서 보시면 SM, SM 플러스 1, SM 플러스 2,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얘는 M항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이고 얘는 그 다음 항까지의 합인데 생각해 보시면 D가 음수거든요. 양수란 말이죠. 얘도 양수예요. 얘도 양수예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더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합이니까. 따라서 얘가 최대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큰 값이니까 460이 돼야 되고요. 가장 작은 값은 얘겠죠. 따라서 얘가 450인 거예요.
아하, 여기서는 요거랑 요게 450과 460이 각각 된다는 걸 얻어냈구나. 됐어요. 그럼 하나 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건데 요걸 다이렉트로 직접 합의 공식을 쓰지 마시고 이 합끼리 빼는 아이디어를 쓸 거예요. 요건 수능에 나왔던 아이디어예요. 재작년에. 그래서 두 개를 빼주시면요. SM 플러스에서 SM을 빼겠다고요. 그럼 몇 항 차이가 나요? 두 항 차이가 나니까 AM 플러스 2항과 AM 플러스 1항이 더해서 두 개 더한 게 요 두 개의 차이니까 10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바로 합의 공식을 쓰는 사람과 요렇게 끌어내는 사람 두 개의 차이로 그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이 문제를 풀 수는 있겠죠. 무한정 시간을 주면. 그치만 정해진 시간 내에 풀려면 요런 스킬이 필요하고요. 수능에서 썼던 아이디어예요. 자, 그러면 AM 플러스 2, AM 플러스 1을 더한 게 10이었어요. 그럼 여기다 가져오시면 되죠. 얘가 10이니까 공차가 바로 등장하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면 하나 가져와요. 이런 거. 가져오시면은 SM이죠, SM. SM이라는 거는 M항까지 합이니까 2분의 이제는 가져와서 푸셔도 되겠죠. M에다가 M 플러스 1, M 플러스 2항 상관없죠. 그냥 갈게요. M에다가 2배 첫 항 더하기 M-1의 T.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간 게 이제 450이구나. 여기까지 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마도 M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AM 플러스 1항 있죠. AM 플러스 1항. 얘가 지금 그러니까 AM항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얘가 지금 8이라는 이 항이 지금 다 나와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도 지금 뭐가 되냐면 6이 되고 이렇게 지금 항이 다 나와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항을 가지고 오면 예를 들어 A M항이다. 그럼 A 더하기 M-1의 D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건데 이때 D가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8이라는 결론을 얻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m에 더하기 2고 그럼 요거를 계산한 게 6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450이라는 합의 공식을 이용하는 식과 요식을 잘 연립하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예, 그래서 식이 하나 더 필요했던 거죠. D를 먼저 구하고 순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요 셋 중에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하나씩 만들고 그리고 합의 공식에 하나 넣고 해서 두 식을 연립해서 M과 A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저라면 2M 더하기 6을 A에다 넣겠네요. 여기다가. 그쵸? 올라갈게요. 2M 더하기 6을 여기다가 넣으시면요. 여기는 그리고 2분의 여기 이제 450인데요. 이게 또 2가 이렇게 다 지워지죠.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 다 지우고 얘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하시면 M 더하기 7이 되고요. 그게 450이에요. 얘들아, M은 항의 수야. 그러니까 절대로 분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막 인수분해 이런 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7 차이 나는 두 수의 곱이 450이 되는 걸 찍는 거예요. 이건 찍는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450은 45 곱하기 10이고 45는 9, 5, 45고 그쵸? 여기는 2 곱하기 5고 그러면 25, 18 가면 되겠다. 그쵸? 요렇게 해서 18 곱하기 25가 450인 걸 알아냈는데 둘이 7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큰 수가 25고요. 작은 수가 18이니까 M이 18이구나. 요렇게 가실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얼른 가서 똑같은 패턴으로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이 뒷부분은 혼자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AM이 요런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 AM에다가 2D를 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AM에 마이너스 4D죠. 예, 그러니까 한쪽으로 넘기시면요. 3AM이 마이너스 4D예요. 그래서 AM은 마이너스 3분의 4D야. 이렇게 갈 수 있죠. 좋았어. 그러면 AM 플러스 1은 D 더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D. AM 플러스 2는 거기다 또 D를 더하니까 3분의 2D. 이런 식으로 이제 D를 더해가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나왔다.
여기까지 더한 게 SM, 여기까지 더한 게 SM 플러스, 여기까지 더한 게 SM 플러스인데 누가 제일 크겠니?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게 D가 음수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개까지 더한 게 뭐다? 그렇죠.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S, M 플러스 1이 최대값인 460이 되고요. 여기서 이게 음수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감해지니까 S, M 플러스 2, M 플러스 2항까지 더한 거 그게 450 최소가 된다. 요렇게 정리하게 되죠. 아까랑 똑같아요. 두 식을 빼요. 빼면 A에 M 플러스 2항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마이너스 10이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D는 2분의 3, 5, 3, 15. D가 마이너스 15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 D가 마이너스 10입니다. 15잖아. 아니죠. 15 마이너스 10과 여기가 5잖아요. 이걸 가지고 식 하나 만들어 볼게요. AM 플러스 1이 5다. 자, 그러면 AM 플러스 1이 오면 A 더하기 M 마이너스 1의 D 하니까 여기에다 D를 곱하죠. D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곱한 게 5다라는 식 하나 나오죠. 따라서 A는 5 더하기 15M이에요. 요거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만만한 거 하나 가져갈까요? 요거 가져가 볼게요. SM 플러스 1이다. 그렇다면 2분의 항의 개수 2배의 첫 항 더하기 M-1의 D 하니까 M의 D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15예요. 이렇게 계산한 게 460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5 더하기 15M이 여기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10 더하기 30M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5M이죠. 됐어요. 그래서 15M 더하기 10이에요. 여기가 15M 더하기 10. 그리고 M 더하기 1. 그리고 2 곱하기 460까지 나왔어. 5로 나누자. 3M 더하기 2고요. 5로 나누자. 5, 9, 45, 5, 20. 됐나요? 곱하자. 4, 184. 그래서 2두를 곱한 게 184예요. 요거는 전개를 할까요? 3M 제곱 더하기 3M의 2M이니까 5M 더하기 2고요. 요거 빼면 마이너스 182가 0이네요. 그러면 2로 곱하면 2, 9, 2, 1. 91은 13 곱하기 7이거든요. 여긴 3하고 1 가시면 되고 그러면 5가 되는 조합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누가 있을까요? 7, 2, 26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26 가시고 여기를 7을 가주시면 그죠? 이렇게 곱하면 21이고 여기 26이니까 뿔마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M의 값이 얼마? M은 자연수라니까 7이죠. 됐어요. 자, M이 7이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A의 합이에요. 그럼 M이 7일 때 여기 A 얼마니? 7이면 105에다가 5를 더하면 110. 좋아요. 자, 그 다음 여기 M이 18일 때 A는 얼마니? 네, 다시 올라가서 구해볼까요? A에 관한 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A에 관한 식이 여기 있네요. A는 2M 더하기 6이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M이 18이면 36 더하기 6, 42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되는 값들을 더하면 42 더하기 110 하니까 15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 문제는 좀 복잡도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케이스를 구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어렵게 뭔가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짜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차분하게 풀긴 절대 쉽진 않았을 문제입니다. 정리 잘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문항까지 마무리하고 여러분 이제 주관식 문항으로 가서 또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죠? 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겨울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3월에 보는 학평에서도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기를 선생님이 또 겨울방학 동안 함께 공부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